그 다음에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은 감정의 무게 달기, 그래프로 그려보는 나의 감정, 해결하고 싶은 문제 찾아서 정리하기, 내 삶의 설계도 예측, 내 삶의 스토리, 새로운 내 인생 설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록은 203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에서 감정의 무게 달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의 무게 달기, 감정의 무게 달기. 내 감정의 무게를 짐작해서 써봅니다. 200kg 이내에서 써보세요. 글을 쓰지 않는 날도 날짜를 적고 감정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나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감정 분류를 제가 4가지로 해놓았습니다. 관계 갈등, 분노, 불안, 우울. 근데 관계 갈등 안에 사실은 분노, 불안, 우울 모두 다 포함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갈등을 제가 따로 빼보았어요. 그러니까 글을 함께 이 마음글을 하면서 참가하는 분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감정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4가지 말고도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감정들은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 새로 칸을 하나 만드셔도 됩니다. 만들어서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글을 쓰지 않은 날도 날짜를 적고 감정의 무게를 달아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바라보는 순간, 부정적인 감정은 바라보는 순간 벌써 얘가 갈 준비를 하고 일부 날아가요.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은 자꾸 덮고 싶죠. 덮고 싶은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카메라의 렌즈가 됐다라고 생각하듯이 다큐멘터리 찍듯이 바라보라고 제가 항상 이 글쓰기 방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무게를 수시로 힘들수록 더 자주 달아주세요. 그리고 200kg 이내에서 달아주세요 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래프를 현실적으로 한 200kg이면 거의 맥시멈이다. 우리가 사람이 지고 다닐 수 있는 짐의 무게가 200kg 못 지죠 사실은. 근데 남자들은 200kg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톤 단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10,000톤 이런 식으로 애들은 쓰죠. 그런 식으로도 써요. 힘들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무게 수준으로 해서 200kg. 사실은 1톤보다 200kg이 더 무겁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무게니까. 그래서 200kg 이내로 이제 한정해서 달아보시고, 그걸 달 때마다 무게가 또 줄어들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는 나의 감정 해가지고 계속 무게를 좀 달아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그래프로 여러분들도 본인의 감정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 찾아서 정리하기. 이거는 중요하죠.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가 있지? 라고 처음 이제 마음글 하시는 분들은 뭘 써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마음글의 주제 자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감정이나 몸의 통증 같은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통증을 주제로 잡아 쓰셔도 되고, 감정을 주제로 잡아 쓰셔도 되고, 사건을 주제로 잡아서 쓰셔도 돼요. 누구와의 다툼, 누구와 함께 지내기 힘들다,
나를 못 살게 군다 그런 거 그리고 나만 외톨이 뭐 이런 것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어디가 자꾸 아프다 이것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칸에 보면은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는 얼마나 오래되었나 그때 나의 감정이나 느낌 행동은 어떤가 이렇게 이제 칸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쓸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의 감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기서는 찾아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이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나죠. 여기서 찾아보시면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그리고 그때 기분은 어떻지?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시고 여기 노트에는 지금 7칸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노트에 일반 백지나 뭐 노트 좋아하는 노트에다가 번호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 문제는 얼마나 오래되었나 그때 나의 감정, 느낌, 행동은 어떤가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었나를 적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옛날에 시작된 어떤 감정들이 계속 덮여있고 또 그게 안에서 자라고 그래서 더 큰 어떤 어려움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 글쓰기 단계에서 보면 연상되는 장면 쓰기거든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 대해서 계속 쓰다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제가 이 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글을 쓰시다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쓰시다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래된 그 묵은 감정, 어려움일수록 이런 연상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젊은 분들은 감성적인 글도 숏폼에 익숙해서 이제 짧은 감성적인 글 같은 거 이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시처럼 쓰시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산문으로 이제 주로 쓰고 저하고 쓸 때는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을 줄줄줄줄 쓰는 거예요. 묘사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찍듯이. 글로 다큐멘터리 찍는 거예요.